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고 곧 붕괴, 파멸의 이 급행열차를 탄 중국 공산당 정권의 만로가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어제도 제가 1시간 넘게 이 중국의 시진핑이 과연 6월 초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붕괴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조만간에 파국을 선언하게 될 터인데 그 중국에 여행 가지 말아야 될 점과 지금 중국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고 중국은 어떤 식으로 망해버릴 것을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선금을 받고 중국에 물건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모든 시설물 투자 이런 기관들은 빨리 철수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편이다. 해결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무슨 국내 정치 상황을 약간 설명을 드렸더니 무슨 뭐 김문수다 한덕수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 그런 댓글만 올라오고 대부분 중요한 How to destroy the CCP 어떻게 중국을 붕괴시킬 것인가 어떻게 중국을 멸망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반드시 꼭 인지해야 될 부분은 중국과 교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망한다. 중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군주자적, 금묵자적 하듯이 더러운 영향만 많이 받게 되므로 외교관계 단절, 단교까지 수준을 고려하고 지금 대중국 업무에 매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계조차도 내일 당장 파괴하고 단절할 수 있는 그러한 강단과 결기가 없이는 현재 지금 중국 공산당에 벌이고 있는 이 추악하고도 더러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해결점이 없습니까? 해결점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바로 우리의 혈맹 관계에 있는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 공산당을 해쳐버리고 파괴시키는 작업에 동참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운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서 미국에게 맞대응을 하자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자 역시 그 빌어먹을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고시를 보는 애들 오죽 헤쳐먹을 게 없으면 고시를 받겠어요. 자, 이와 같은 자들의 이러한 단견, 근시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고 이런 어려운 국난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정원장이 아니 국정원 차장이 미국의 FBI 캐시 파텔을 만나든 CIA의 존 레클리프 국장을 만나든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고 미국으로부터 공조를 해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만 하는 이 절차절명의 순간에 고위공직자들이 그저 밥 처먹고 사무실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과정에서 국정원장과 외교장관이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저의 모교이기도 하지만 국립서울대학교는 하루빨리 문 닫고 폐쇄시켜버려야 된다.
학교 설립 인가를 취소해서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관세 전쟁, 테리프스 워페어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는 중국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과 생각을 좀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지난날 30여 년 전에 저 역시 한중 외교관계가 수립되는데 저도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때 저의 행동이 과연 올바랐느냐, 정확했느냐, 실수가 없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적지 않은 회환과 후회가 남는 일이라고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한중 수교를 직접 주장하고 최전선에 다니셨던 우리 누굽니까? 육공화국의 황태자 박철원. 박철원 선배님은 오늘날에 있어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은 국민들 앞에 나오셔서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도 서울법대 출신이라서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중국 간 관세전쟁에서 미국이 절대 우위인 결정적인 배경은 중국은 지구전을 전개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양국 간의 첫째, 이데올로기, 둘째, 사회제도, 셋째, 경제제도 간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결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지구전을 전개할래야 전개할 수가 없고 미국은 절대적인 우위의 지위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무르익고 있을 즈음 중국에 대한 관세는 2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중국은 불법 이민 그리고 펜타닐의 이 중국 제조 마약입니다.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따른 조치로 대부분 중국 상품의 14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5월 2일 이후 추가로 중국에서 $800 미만의 소액 우편 상품에 대한 종전 관세 90%를 120%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8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황따웨이는 4월 10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경제를 무기로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 측의 공급망과 외자 기업 및 취업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이지만 중국 측은 미국 기업이 백악관 측에 대한 압력 행사 여부나 주식시장 동향을 관찰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국 간 정책적 마찰이나 혹은 관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저변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데올로기, 사회제도, 그리고 경제제도 간의 대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왜 트럼프와 연락하지 않고 있을까요? 황따웨이는 양측이 지더라도 졌다고 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트럼프의 강력한 공세는 트럼프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다는 점과 여론과 시장 정치를 한데에 묶은 데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진핑의 강점은 체제의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이익과 집권의 합법성 문제로 구별된다라고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따웨이는 관세 전쟁 이후 시진핑이 트럼프와 연락을 취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직접 담판을 한다는 것이 마치 주도권을 잃어버린다거나
통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여긴다거나 회담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경우 북경 내부로부터의 거세질 수 있는 압력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체제는 고도로 폐쇄된 강권 통치 체제로서 외부의 정보나 권력 등을 위시한 다른 의견을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방 기업인들이 모두 중국 공산당 당국이 아직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 대부분이 기회주의자다라는 점이죠. 시진핑이 바로 반격한 것은 권력을 아직 장악하고 있고 미국에 대적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여타 세력들에게 감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미중 간에 펼쳐지고 있는 지구전, 미국의 우세라는 점에 있어서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중국 공산당에게는 선거가 아예 없으나 미국은 증시 폭락을 겪으면서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중대한 시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굴복하느냐는 경기에서 시진핑이 굴복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황따웨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중국 공산당은 지구전에 적합한 체제가 아니라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세월을 소모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에게 큰 승산이 없다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50% 이상의 금융시장과 60% 이상의 고급기술, 70% 이상의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금융, 기술, 정치 등 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중국은 영내 순환, 중개무역, 정치적 안정성과 종합적인 방어전에서 정치 체제가 미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4년뿐이기에 임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진핑에게 승산이 있다고 하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책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소모전을 끈다는 것뿐이지 주도권은 장악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는 90일간 대등 관세를 보류하지만 중국에 대한 145%는 중국이 이미 고립 상태에 빠져들게 만든 것입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슈테판 밀러도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정치적 측면에서 이미 전 세계 경제 침략자인 중국 공산당을 고립시켰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10일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만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로 인해 모든 국가가 정상적으로 미국과 교역을 하지만 중국 공산당만은 고립이 되었고 현재 중국 내 공급망을 갖춘 미국 기업들도 역시 향후 미국과 유리한 관세 정책을 갖춘 국가로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주의 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리차드 말레스는 호주가 무역 다변화로 호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의존도를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또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4월 9일 트럼프가 중공을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시진핑은 마치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혹평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는 곧 이어서 중국 회사들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 모든 여건을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이 잔인한 미국의 재무부, 과연 최종적인 결과를 어떻게 내릴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간의 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공급망이 중국보다 더 넓죠.
그리고 넓은 소비 시장을 갖추고 있죠. 그에 따라서 소비에 해당하는 수입이 훨씬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이 관세 전쟁이 이어진다 했을 경우에 장기전에서도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미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절대적인 이 무역 역조를 당한, 즉, 무역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미국이었죠. 실예를 보면요. 작년 2024년에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사간 거는 1620억 달러인데 비해서 미국이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간 거는 44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2780억 달러나 된다는 얘기시죠. 278 빌리언 달러인데, 자,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무역 역조 현상이 지금 미국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이 관세 전쟁이 중국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방면에서 근본적인 이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딥스테이트, 혹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소위 선출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국가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돈과 그들의 자산을 늘리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받는데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미국 민주당 세력들, 부패 기득권 세력들, 부패 딥스테이트들, 워싱턴에 있는 스왑프 고인물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과 연동시켜 모두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시민의 나라, 위대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을 새롭게 건설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바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국했던 기독교 입국론을 오늘날에 되살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서는 그러한 미합중국을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각성 운동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부패되어 있던 종교단체,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말로 썩어 빠진 낡은 생각으로부터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복을 구하고 있는 이기적인 기독교, 천주교, 각 종교인 여러분들이 대오각성해서 이제 회개해서 개과천선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DEI, Diversity, 평등성, Equality, 평등성, Diversity, 다양성, 평등성, 그 다음에 Inclusion, 포용성.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소수 인종에게 피부 색깔 따져가면서 성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면서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면서 미국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LGBTQ가 성행하면서 남자애들이 여자로 성형하는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질 않나. 그야말로 인간의 종족은 남성과 여성, 성별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20몇 가지가 넘는 성구분법을 만들어 놓고 온갖 미친 짓을 했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미쳐가는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부강하고 강대했던 미국을 오바마 8년, 바이든 4년, 12년에 그 이전에 썼던 빌 클린턴 8년을 합친 20년 정도의 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미국 사회가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자,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비단 단순하게 관세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전염시켰던 악령의 후예들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보면은 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돈을 뿌려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 후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악령의 후예들이 이제는 서서히 퇴조하면서 그들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조만간에 말라 죽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시도하고 있는 덫지라고 하는 미국 정부 효율부가 있죠. 그런 기관처럼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 재정도 정확하게 명징하게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확인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자리 차고 앉아서 일 안 하고 돈이나 받아먹고 놀고 자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를 최소한도 지금으로부터 절반 이상은 감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통일부, 교육부 이따위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 많죠. 거기다가 시민단체에 가고 있는 돈 102조 3천억 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24조 원, 자그마치 126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이 허공에 뿌려져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서야 되겠습니까? 자, 앞으로는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더 나라가 진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미중 관세 전쟁이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를 또아리 틀고 앉아서 소수의 기업과 소수의 특권층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 인류의 공멸까지도 감히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악한 집단들, 이런 도적 때보다도 더 못한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분에 대해서 연일 험담과 악담과 욕을 퍼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언론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곧 들이닥칠 전 세계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재물, 돈, 그것이 무엇길래 거기에 모든 인생을 겁니까? 그렇게 돈이 많았던 재벌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으면 dust wind,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로 변해버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한 푼 못 가져가고 집에 숨겨놓은 금괴 한 덩이 들고 갈 수야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쓸데없는 물욕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에 의해서 점령된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법조 카르텔, 이 더러운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한 좋은 대학 출신의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오염시키고 부패시켰는지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